이렇게 모이니까 좋습니다. 자주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정책 이름의 잡지가 있습니다. 포린 파리시 2012년 1월호에 특집을 내기를 G7 시대 이후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G7 시대는 아시다시피 아시아의 일본을 위시한 서구 6나라 합쳐서 G7 시대입니다. G7 시대 이후 거츠 시대가 옵니다. GUTS 거츠입니다. G는 저머니 독일, U는 USA 미국, T는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G7 시대 이후 21세기를 지나가면서 세계를 이끄는 4대 강국으로 등장한다. 그런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니까 그 다음 호에 사우스 코리아가 21세기 지나가면서 4대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를 5가지로 적었습니다. 첫째가 한국인의 국민성, 그래서는 네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 국민성 중에 어떤 부분이냐? 2가지를 지적하기를 근면과 열정, 패션. 한국인의 근면과 열정이 거츠 시대를 불러올 것이다. 2번째는 한국인의 남다른 교육력입니다. 부모는 굶어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 남다른 교육력이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을 세계의 4대 강국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3번째, 하이테크놀로지, 기술과학, 세계의 첨단을 나아가는 첨단 기술과 과학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세계 4대 강국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한 강연에 한국인은 과거부터 특출한 과학 기술에 대한 자질이 있다. 그러면서 3가지 조상들의 과학 기술 3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고려 시대에 금속 활자, 세계 최초로 발명했던 금속 활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한 것은 고려가 발명한 이후 7, 80년 후의 일입니다. 2번째는 한글. 한글이라는 세종대왕이 신하들과 제작한 문자가 앞으로 세계의 최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문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번째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전 세계의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을 지적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조선 사업이 세계 첨단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때로부터 내려오는 DNA의 발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해외 750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가 세계의 4대 강국으로 이끌 것이다. 세계에 남아있는 한인 동포들, 물론 중국 동포, 일본 동포, 전 세계에 남아있지만 한국 동포들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국과의 깊은 연대,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해외에서 헌신하는 열정이 두드러지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를 당했을 때 미국 동포들이 고국 돕기를 해서 그때 아마 한 30억 달러 미국 카나다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의 개신교회가 한국으로 하여금 지난 100년 동안에 완전히 밑바닥에서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오르게 하는 도덕적인 정신적인 기초를 제공했고, 앞으로 21세기 통일 한국 시대를 나아가면서 한국은 프로테스탄트 철치, 개신교의 정신적, 영적, 도덕적 지도로 인하여 세계 4대 강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포린 파리시 2012년 후의 기사입니다. 우리 현대사 100년은 우리 한국 개신교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사, 국사를 편집하는 인사들이 좌편향되고 반개신교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어서 내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읽어봤더니, 역사 교과서를 봤더니 교회 역할에 대해서 딱 3줄 적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기독교적인, 반미적인 그런 사람들이 역사계를 이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은 마르틴 루터가 나의 복음이라고 격찬했던 본문이고,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1899년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을 동안에 선교사들이 들여보내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뒤로 평생토록 가장 즐겼던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이승만 박사의 자기의 철학과 삶에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께서는 감옥에서 크리스찬이 된 뒤로 2가지 기도 제목을 평생 추구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할 것인가. 둘째는 나라의 영적인, 정신적인 기틀을 기독교를 기초로 해서 나라를 세울 것인가. 2가지를 평생의 염원으로 그렇게 삼았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 헌법을
개정한다 해서 시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시안을 읽어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헌법 개정안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버렸습니다. 그냥 민주주의 공화국 세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아주 정신이 불순하구나. 80년 역사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국가 정체성의 출발점인데 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했을까? 그냥 민주주의 그러면 민주주의는 무슨 사회민주주의, 수령민주주의, 교도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종류가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았었는데 삐뚤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 하겠다. 그리고 요즘 와서 헌법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헌법 위에 뭘 좀 장꾀를 써가지고 국가 정체성을 자꾸 흐트리는 거에 대해서 아주 참 생각이 못된 생각들이지요. 그런 시도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요. 절대로 이 나라가 80년 동안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목숨 바쳐서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닦아낸 그 국가 기초가 국민들 속에 털을 잡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잠깐 정권 잡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도 빼고 무슨 여러 가지 못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부질없는 생각이지요. 요즘 아주 한참 설치는 사람들 보면 내가 그럽니다. 그 메뚜기 온유월 한철이다. 가을바람 불면 메뚜기는 흔적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겸손해야 돼요.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전통이 이거는 국민들의 피 속에 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즘 반미하는 사람들이 뭐 설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 대사관은 세종로에 있고 중국 대사관은 명동에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학생들 데모하는 거는 경찰이 보호해줘요. 근데 미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는 거는 경찰이 막 후려잡고 감옥에 놓고 그러해요. 언제부터 친중 정책을 쓰고 반미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어디서 그렇게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비가 온 뒤에 뒷산에 버섯이 나옵니다. 버섯에 독버섯이 있고 몸에 좋은 버섯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독버섯이냐 몸에 좋은 버섯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색깔이 좋고 아주 아름다운 건 독버섯이에요. 수수하게 좀 나처럼 생긴 그런 버섯은 그런 몸에 이로운 버섯입니다. 여러분 그 독버섯 같은 정권이 매스컴하고 짝을 해가지고 그렇게 언론 장난을 잘 쳐요. 그러나 그거는 국민들이 그걸 먹었다가는 독버섯에 대해서 이 나라의 80년 자유민주주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역사를 허락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가 뺏겠느냐? 절대로 목숨 걸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리고 시편 33편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된 나라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 초대 건국 대통령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기독교 가치관 위에 그렇다고 뭐 저 중동의 어떤 나라처럼 뭐 종교를 국교로 하자는 게 아니고,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서 나라를 세우자. 이승만 박사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흐트러지고 흔들리지만은 그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우리가 기초를 둔 우리 정체제 5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요즘 자꾸 못된 무리들이 좀 독보석 같은 작자들이 이걸 자꾸 흔들라 그래요. 첫째,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둘째,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자본주의. 셋째,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넷째, 인간적으로 인권 존중. 5번째, 법치사회. 요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권 분립 시대가 민주주의 기초 아닙니까? 행정, 사법, 입법이 서로 견제해가지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가자는 거인데, 지금은 어떻게 판검사들도 또 뭐 쥐약 먹은 사람들처럼 판단할 때 보면 삐딱하해서 그 희한한 일이다. 고등고시 된 거 보면 머리가 나쁘지는 않을 낀데 왜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를까? 참 그런 사람들은 참 곧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체제는 조만간 물러나고 진정으로 성경적 기초 위에서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나는 시민운동, 시민사회가 바른 나라로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뭐 나한테 전화가 가끔 와요. 아이고 목사님, 나라 걱정하면 잠이 안 와요. 이러다가 이거 뭐 빨리 세상 중국 같은 사회주의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 내가 전화해 대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그럴까요? 까요가 아니고 그래 된다니까 믿읍시다.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다. 오늘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고 이 새벽에 잠을 깨고 이렇게 많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이크 잡으면 2시간 말하고 싶은데 다른 순서가 많아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다시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미국의 CSIS라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특별 성명을 한국에 대해서 냈습니다. 한국이 조만간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자유민주 통일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 통일이 된 뒤에 10년간의 가도기를 거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앞장서는 나라가 될 것이다. CSIS의 공식적인 담화입니다. 뭐 CSIS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확신으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다른 나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이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귀한 성도님들 멀리서 가까이에서 모여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하고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통일 한국 시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